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네,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구입니다. 12월이에요. 아유, 한숨 쉬신 거예요. 벌써 12월이에요. 근데 네. 진짜 공감돼요. 우리 정진구 씨가 지금 한숨을 쉬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훅 와닿네요. 진짜요? 예, 와닿어요. 이걸 보고 네. 박심, 정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신전심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네. 정말 빨리 가죠. 그러네요. 올 초에 네. 세웠던 계획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위안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네. 와 정말 시간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알아요, 누군지. 누군지? 네. 대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겠죠. 맞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가슴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저도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 느낌인데 정진구 씨가 금방 딱 맞추셨어요. 박심, 정심이라니까요. 이신전심.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또 전문가시죠? 네, 이정석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입시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학년 학생들 어제 네. UC 지원서 잘 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UC 계열 원서 쓰는 법이나 아니면은 또 사립 공통지원서 네네. 커먼앱에 관해서 커먼앱.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네. 뭐 12월이니까 이제 뭐 UC나 CSU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네.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야 미국의 대학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아요. 네. 2009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네네. 2009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예. 전국 대학 수가 4,495개나 돼요. 와, 그러니까 엄청 4,500개가 네네네. 되는 건데. 근데 이 예. 많은 학교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정말 고민될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네네. 정진구 씨는 몇 개나 아세요, 학교를? 저는 뭐 일단 뭐 크게 얘기하면 네네네. 뭐 하버드, 하버드. 그죠? 아이비리그 얘기할 수 있는 하버드나 네네, 네. 아니면 뭐 MIT 아니면 뭐 우리 옆에 있는 UCLA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뭐 맞아요. 대학하고 궁합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학교가 한 제 생각에는 20개 대학 안팎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어떤 대학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네, 뭐요? 네. 현실적인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학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예. 저한테는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사실 기사를 많이 보니까 예. 뭐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뭐 아이비리그에 대한 그런 기사가 주로 기사들이 있죠.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소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예. 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 그렇게 아이비리그 가는 학교들은 한 학교에서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이 이제 뭐 A 한 두세 개, 네네. B도 한 두세 개 있는 네. 그런 학생들, 네네. 그런 학생들 위주로 네. 좀 이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저희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사실은 뭐 탑 상위권에 있는 네, 학교들은 네네. 뭐 호그와트 마법 학교라든지 뭐 하버드랑 같은 학교인 거죠. 갈 수 갈 없는 수 학교. 없는. 네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저도 사실은 하버드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성적이 안 돼서 그렇죠. 공부를 저는 조금 뭐, 네. 못하셔서? 호그와트 마법 학교였죠. 공학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 학교 선택 요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네. 부모님들이 정말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도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수능 성적 그리고 뭐 내신 성적 정도만 알면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정도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나오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네. 내가 수능 성적이 얼마고 학교 성적이 얼마다라고 그쵸, 한다면은 그쵸. 네. 합격 라인을 이런 것도 있고 나와요. 좀 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네, 게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SAT를 받더라도 어디를 실질적으로 지원했을 때 내가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성적하고 시험 점수가 맞습니다. 뭐 그러다 SAT나 보니까- ACT 시험 점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런 책자라든지 학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합격한 학생들의 네, 뭐 네. 평균 점수라든지 평균 학점들이 찾을 수 있다면은 비교해서 아. 나하고 맞는 대학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네. 좀 사실 저희 한의 학생들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한의 학생들 한의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여기 한 가지 이제 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SAT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가 미국에 있는 지원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포함을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시안 학생들, 한국 학생들 포함해서 맞아요. 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SAT 성적 GPA가 나와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야지, 높아야지. 네,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미국은 성적순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등수가 안 매겨지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진학 상담을 하면서 네. 티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네. 티어가 뭐죠? 티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네. 일종의 레벨, 그러니까 단어 이제 뜻은 레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레벨이 한 레벨, 티어 1, 티어 1 이렇게 레벨인데 네네.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이 랭킹들을 매기죠. 그래서 대학 그쵸? 순위를 예, 나누는데 예, 이제 예. 대학 순위에서 네네네. 이제 티어 1 하면은 탑 레벨, 티어 2 하면 이런 중간 식으로 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인류 대학 유리학. 근데 이게 좀 변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네네. 티어들을 할 때 네. 이제 뭐 사실 랭킹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티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티어가 뭐 옛날 뭐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탑 50등이다 그럼 티어 1이라 그랬고 예예. 그다음에 그다음 50에서 한 100등이다 그럼 탑 티어 2라 티어 그랬고 2,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네네. 50등마다. 네. 근데 이제 2011년인가요? 최근에 그걸 바꿔서 네. 이 티어를 이제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이 칼리지 랭킹하는 이 기관에서 네. 잡지죠. 근데 매년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데 티어 1을 이 사실상 한 2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티어 2가 이제 한 4, 50개.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티어가 없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4천 몇백 개 중에 네네네. 실질적으로 랭크를 하는 대학들은 약 2, 300개 정도의 대학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티어 1 그래서 내가 아주 뭐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실 이제 티어 1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4,500개 정도의 대학 중에서 그래도 뭐 랭킹 한 2, 300 정도 되면 그래도 좋은 학교인 거죠. 일단 랭킹이 됐다는 자체가 네네. 이제 학교가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 기관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하는 학교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단은 이 티어 1에 들어간 학교에 들어간다면은 네. 일단은 뭐 내가 대학을 나쁜데 아주 나쁜데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랭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네네. 그 전공에 따라서 사실 또 랭킹이 좀 달라지고 네. 뭐 그 조사한 기관에 따라서 막 랭킹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입시생을 둔 부모다 보니까 네. 매일 전경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뭐 학교 랭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설치를 하는데 네. 랭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예. 이제 가장 현재 이제 랭킹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잡지죠. 이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네네네. 잡지인데 1년에 한 번 학교 랭킹들을 합니다. 네. 또 Forbes에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기관에서 맞아요. 프린스턴 위에서도 하고 프린스턴에서도 예, 하고, 많이들 맞아요. 해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근데 네네. 일반적으로 네.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네. 가장 신뢰하기도 하고 가장 파퓰러하기도 한 게 US News and World Report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랭킹을 얘기할 때는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나온 랭킹을 많이 리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라는 게 왜 학교마다 이 기관마다 있겠죠. 왜 예, 예. 이제 랭킹하는 기관이 조금씩 다르나? 네네. 어떤 때는 뭐 이제 프린스턴 대가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시카고 대학이 1등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학교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랭킹하는 방법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랭킹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보는 것들이 학생들의 만족도, 네네네. 졸업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제 학생들 까다롭게 뽑느냐, 그러니까 합격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또 뭐 대학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네. 그 랭킹을 할 때 이거죠. 만약에 10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10개 요소를 10분의 1씩 10점씩 100점을 주느냐.
아니면은 어떤 요소는 더 많이 주느냐. 근데 기관마다 그 요소에다가 이 가산점을 주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네네. 랭킹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네네. 최근 대학 순위가 네. 프린스턴이 1위, 네. 프린스턴이 네, 2위가 하버드, 네. 3위가 예일이고요. 4위와 5위가 콜롬비아랑 콜롬비아, 예. 네, 칼텍. 칼텍이요. 음. 그렇게 됐다고 조사가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학들이 다 아이빌리그 아니면은 이제 MIT라든지 칼텍이라든지 이제 뛰어난 네네네. 학교들이라서 일반적으로 탑 10, 탑 15를 뽑아놓으면은 네네. 이제 아이빌리그들이 많을 수밖에 이게 없죠. 매년 바뀌는 건가요? 조금씩 매년 네, 아주 조금씩요. 바뀌죠? 예, 예. 네, 아주 조금씩 바뀝니다. 예, 근데 뭐 좀 딱히 저희랑 상관이 별로 없는 학교 같아서 호그와트만 바뀌어서. 그렇죠. 근데 네. 또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이런 뭐 아이비리그, 뭐 탑, 뭐 10, 뭐 이런 학교들도 중요하지만 또 특히 미국에서는요 전공에 따라서 대학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 대학을 네. 이제 지금 12학년 학생들이 내가 당장 이제 원서를 한 달안에 써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 대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제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전공에 대해서 잠시 네, 말씀을 네, 드릴 네. 텐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UC 원서를 얘기하면서 UC의 합격률이라든지 굉장히 내려가는 좁아지고 걸 있다, 문이. 어려워지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많은 대학들을 지원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에 한 대학에 한 6개, 8개만 지원을 해도 합격하는데 한 반 정도 돼서 네네. 갈 수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10개를 기본 모를 10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10개를 어떻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구하느냐, 예, 고르느냐.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제 좀 캐티고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데 있죠. 네네. 드림스쿨. 이제 하버드도 나오고 하버드, 어떤 호그와트 학생들 마법스쿨도 MIT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드림스쿨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은 100% 락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지원을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안전한 높다. 스쿨. 네네. 세이프티, 안전한 네네. 학교. 이렇게 보통 3개 정도로 나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또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GPA도 있고 SAT도 있고 합격률도 합격률, 있죠. 그래서 예,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캐테고리당 한 3개, 4개 정도씩 뽑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위권, 중상위권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A반, B반이면 B반, 상당히 예. 상위권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상위권이죠. 그래서 네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목표하는 데 UC 같은 경우나 UCLA나 샌디에고나 버클리나 내가 목표를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그런 대학이 중간에 중간 될 수도 정도에.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 학교들이 보통 20에서 30위 정도 해요. 네네네. 이제 그 랭킹으로 따지면은 네네. 그렇다면 그 위에서 한 15위에서 20위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고를 수 골라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예. 30에서 한 40위 정도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두세 개 정도 골라놓고 네네. 이렇게 해서 한 10개에서 플러스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일단은 안전한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공에 대해서 전공,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가지 대학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대학의 시스템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들을 나오셨죠. 네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네. 대학에 1학년 때 지원을 할 때 그 전공으로 과를 아예 적어서 그렇죠. 넣잖아요. 4년 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 미국은 1학년 때 내가 전공을 뭘로 적던 간에 네네네. 실질적으로 전공은 3학년 때 정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대학에서 네. 대학 입장에서요. 학생들을 뽑는데 2년 동안 학생들이 전공을 바꿀 수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쉬운 전공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면은 쉬운 전공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쉬운 전공으로 학생들을 다 몰리죠. 받아서 예. 그런데 그렇죠. 왔는데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학생들을 걸러서 선발하는 거군요. 네, 정답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공에 쉬운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서 네네네. 그 학생들이 2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3학년 때 전공을 전공할 때까지 선택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학이에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네네. 쉬운 전공은 있는데 쉬운 전공은 없는데 네, 어려운 어려운 전공들은 있어요. 네. 한국하고 시스템이 들려요. 정말 다르네요. 한국은 왜 네. 그 대학 지원할 때 미달학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디가 미달이다 그러면 막 글로 막 몰리고 다음에 네네네. 이랬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니까 네. 일단 무조건 평균적으로 똑같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도 잘하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전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학생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대학을 가든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전공을 쉬운 걸 찾는 게 아니라요. 전공을 내가 가장 뛰어나게 보일 수 있는 전공을 찾는 게 가장 나를 보여줄 맞아요. 수 있는 그게 전공. 흔히 얘기하는 와. 훅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그 훅 들어오는 거? 미국은 성적 순위 아니라는 게 네. 대학 그 입학하는 게 점수가 좋아도 아까 대학에서 선별을 한다는 얘기가 네네네. 성적은 그렇지 않아도 네. 어떠한 특출난 재능이 재능이 있다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이들을 야. 선별한다는 거기에 네. 맞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게 훅이 될 수가 있고 내 재능이 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요 수학, 과학 어렵잖아요. 네네. 많은 학생들이 네. 어려워하고 근데 네. 내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해요. 네네. 수학도 잘하고 단순히 과학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어디 가서 경시대회도 나가서 잘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네네. 수학을 잘한다는 게 그 학생은 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예. 그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사회학을 전공한다고 쓰는 것보다 네. 수학을 전공하다 쓴다면은 좀 더 완전한 그렇죠, 학생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울 수 야, 있다는 그 거죠. 정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걸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좀 걱정거리긴 하는 게 뭐 전공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사실 요즘에는 그 등록금 올린다는 인상 소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저도 학부모지만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이건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한테 그럽니다. 원서 넣어서 10군데 넣어서 장학금 많이 준다는 대학 가라 이렇게 우스갯소리 반 진담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 학비 네. 부담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네. 올바른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학비 말씀이 나오셔서 예. 아무래도 학비는 나중에 이제 이 학비 말고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죠. 네네네. 이제 학비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더 얘기하는 게 자세하게. 네. 좋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대학을 선정을 할 때, 대학 이제 지원을 할 때요. 네네. 지원을 할 때 하나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들어갈 학교들을 지금 당장 지원해서 들어갈 학교들을 고르는 건 아니에요. 네네. 합격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고르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네. 만약에 일단은 내가 원하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원하는 학교를 먼저. 네. 하지만은 학비가 이제 네. 모든 분들한테 그게 고민거리는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학비를 생각했을 때 사립대 같은 게 보통 이제 학비가 좀 비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립대 같은 경우에 이 학비가 좀 낮기 때문에 특히 공립대도 내가 사는 지역의 공립대만 또 그렇죠. 학비가 낮아요. 타주로 가면은 비싸집니다. 네,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내가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가 날라오냐면은 이 두 가지가 날라올 수 있어요. 이제 합격을 한 다음에 네. 학비 보조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나라나 주정부에서.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짜 돈이에요. 또 하나는 스칼러십이요. 장학금하고 장학금. 사실 보조금하고 장학금하고 약간 좀 틀리죠.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장학금은 공부를 잘해서 보통 주는 거여서 이 학생은 대학에서 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패키지가 같이 와요. 어떤 학생들은 보조금만 오고 어떤 학생들은 장학금 같이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대학을 이제 가야겠죠. 근데 이제 네. 네. 잠깐 궁금한 게 네. 장학금이 지금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 측하고 학교에서 예를 들면 10,000불을 장학금을 준다고 왔는데 네. 학교랑 얘기를 해서 15,000불을 받아내는 부모님도 계시대요. 네. 그럴 수가 있나요?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장학금을? 그래요? 장학금을 와,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대학에서 얼마나 이 학생을 원하느냐에 원하느냐에 따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은 보통 네. 메리트 베이스라 그래갖고 학교 성적이라든지 시험 점수라든지 이거에 네네. 굉장히 관련이 돼요. 네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고 싶어 하니까. 네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학교가 굉장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네. 들어가야 가요. 네. 그러면 우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주는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공부를 훨씬 더 잘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네. 어떤 학교에는 합격은 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떤 학교는 합격과 동시에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그 학교에서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이런 학교에서도 나를 오라 그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돈이나 좀 모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아 학교에서 얼마 준다니까 그냥 거기다 만족하지 마시고 한 한번 번은 두드려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둘 다 좋은 얘기네요. 좋은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어떻게든 네. 바꿔가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 마음 같지가 않고 아이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이들은 네. 자기도 선호하는 대학들이 따로 있죠, 있다면서. 있죠. 네, 네. University of Far Far Away. 가능하면 집에서 멀리 가는 멀리 그런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고 학교들. 하는데 네. 지역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겠죠.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이 하나인데 네, 네. 이제 캘리포니아의 가주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를 못 떠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동부는 난 못 간다, 중부는 어. 못 간다, 추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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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학생도 있고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은 나는 더 이상 부모님과는 네. 1년에 한두 번만 보겠다. 무조건 동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조건 난 캘리포니아에는 안 가겠다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네, 학생들이 고려할 때 지역도 근데 지역이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되는 되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률도 고려해야 되고 네. 학교 인지도도 고려해야 되고요. 네, 네. 졸업률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맞아요. 맞는 이 것들을 골라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대학 원서를 넣기 전에 사실 네네. 대학 탐방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 명문대 아이비리그라 그래서 그 학교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지원을 했다가 사실 졸업을 못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렵죠? 예. 네, 대학 박람회는 언제? 대학 박람회 이제 보통 이제 가을에 네네. 이제 여름 가을에 이제 학교들이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리크루트를 하려고 네. 이제 오거든요. 원서 그래서 쓰기 전에. 네, 원서 쓰기 전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오면은 어떨 때는 어떤 학교에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학교는 지역에 호텔 같은 데다가 여러 대학들이 같이 와서 공동 세미나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데는 가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내가 직접 대학에 못 가더라도 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이 어드미션 오피서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원서를 보는 이 입학사정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네.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은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나보고. 네, 그렇다면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나를 좀 그렇죠.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면은 네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그 대학 박람회 가면은 네. 대학끼리 서로 이렇게 경쟁하니까 그 딱 그 보인다면서요. 인기 있는 대학은 줄을 쫙 줄을 많이 서 있고. 경쟁은 맞아요. 대행하고 네. 그런 네, 것들을 잘 네. 활용하면 네.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선택할 때 아주 그렇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있는 대학을 참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뭐 성격에 따라서도 틀릴 거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도 또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네.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대학 숫자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10개를 할 거다, 10개에서 15개를 할 거다 정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 말씀드렸죠. 꼭 네. 가고 싶은 대학을 저는 3, 4개는 찾겠습니다. 카테고리로, 그게? 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아이비리가 있고 하버드가 있다. 근데 나 정말 내 확률이 0%가 아니다. 네, 근데 꼭 네.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한 번 하는 거 네. 지원을 해보고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네. 거죠. 근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꼭 갈 학교가 나중에 3월달, 4월달 됐는데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꼭 재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꼭 있도록 네, 거기서 네. 3개, 4개 정도 내가 합격률은 정말 8, 90% 된다. 보험 하나 들어놓고. 네.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네. 나한테 맞는 대학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질문이죠. 나한테 맞는 대학이 어떤 데가 있느냐.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인지도라든지 그렇죠. 네네. 크기라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뭐죠?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보고 네.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내가 대학에 어디 들어가잖아요. 네. 내가 맞는 대학이라기보다 내가 맞는 대학은 내가 그 대학에 잘 맞출 수 있는 대학이 내가 맞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네. 내가 만족을 못하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만족을 못하면은 맞을 수가 없고요. 정말 가서 여기는 내가 4년 동안 생활할 곳이고 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네네. 그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열심히 해서 성취감이 높아지면은 그게 자기가 맞는 대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 이름만 따지지 말고 음. 소신 있게 자기 관심이라든지 가치관을 가지고, 네네. 그리고 네. 자기 그 대학과 대학 주변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네.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대학 선택 요령에 관해서 좀 네네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대학 가는 거 참 힘듭니다. 네. 지금 저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벌써부터 막 사실 그 대학에 대한 그런 환상과 네. 기대감도 있겠지만 가서 사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충분히 정보를 알고 네. 그리고 공부하고 알아본 다음에 네. 결정하셔서 후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건강한 채널 44.2 HNS, 저희 K타운 투게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타운 투게더 2부 순서는요. 네. 참 아직 지금 벌써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요. 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드디어. 빵빵한 레시피를 여러분께 네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2주 연속 김재윤 씨가 보셨어요? 몸이 아주 좋아요. 네. 벌칙 그 앞치마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정진구 씨가 하면 어떨까? 스튜디오에서. 어때요? 부끄럽게. 자, 빵빵한 레시피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빵빵한 레시피 김재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태경 씨, 네. 12월이네요. 12월 빵의 계절이죠. 무슨 소리예요? 12월이랑 빵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빵, 뭐 쿠키 이런 거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술을 대접하죠, 저희는. 태경 씨는 빵을 많이 사 드시나 봐요. 네, 뭐 게다가 우리는 빵빵한 빵빵한 레시피. 레시피를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오늘도 네. 빵에 아. 대한 상식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킹에서 밀가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죠.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중 밀가루 종류가 아닌 것은 네. 무엇입니까? 네.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중력분, 2번 강력분. 강력반 형사 이런 겁니까?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박력분, 박력분. 4번 달력분. 정답!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요. 오늘. 네, 우리가 좀. 저는 4번 달력분 하겠습니다. 정답 4번 달력분.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네, 앞치마를. 한 발 늦었습니다. 정상적인 앞치마를 할 수 있겠군요. 오늘 저는. 나는 그 앞치마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계속 이어왔던 이 대로. 방송 나가는 거 보니까 은근히 민망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태경 씨 그러면 오늘도 빵빵한 레시피 자. 베이킹을 배우러 출발할까요? 네, 자, 빵빵한 레시피 출발! 네, 오늘 빵빵한 레시피 오늘 주방으로 왔는데요. 네. 오늘도 송승은 선생님 모시고 베이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태경 씨 네. 오늘 드디어 오늘. 걸리셨어요. 예, 제 몸이 나왔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죠? 자, 오늘은 네. 어른들이든 애들이든 제일 좋아하는 쿠키죠? 초콜릿 칩 쿠키. 네, 초코칩 정말 쿠키.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왜 이제 나오나 했어요? 네. 드셨어요? 이게 집에서 만들면 사 먹는 거는 약간 바삭바삭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만들 경우는 쫄깃쫄깃. 쫄깃쫄깃하고 네. 추이하게 만들 수 그렇죠. 있어요. 오늘 살 좀 쪄 가겠는데. 네. 자, 오늘 재료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은
초코칩 쿠키를 만드는데 네. 가장 중요한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바삭한 쿠키가 아니고 이렇게 쫀득하신 그 쿠키를 구워주실 때는 이렇게 흑설탕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백설탕은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흑설탕이 더. 더 이렇게 점성이 많아서 쫀득쫀득한 역할을 네. 해줘요. 네. 그리고 버터 준비해 주시고요. 달걀, 그리고 초코칩 쿠키를 구울 거니까 초콜릿칩을 네.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역시 초콜릿이죠? 네, 역시 초콜릿이죠.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요, 오늘은. 소다만. 네, 베이킹 네. 소다. 소다만 2주 동안은 들어가요. 계속 파우더만 들어갔었죠? 예. 네. 근데 베이킹 파우더랑 소다는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둘 다 부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네. 베이킹 소다는 좀 옆으로 부풀려주고 베이킹 파우더는 위로 부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쿠키는 보통 위로 많이 부푸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부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소다를 쓰셔도 돼요. 아, 소다. 네. 소다. 만약에 집에 베이킹 파우더밖에 없으시면 그냥 파우더 드셔도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요리를 이제 쿠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고파요. 예, 그러셨어요. 자, 버터를 먼저 실온의 버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데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 10세컨, 뭐 10초, 네. 15초. 잠깐만 상황을 보시면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주걱이 그냥 완전히 들어갈 만큼 네.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버터를 준비를 한 해주세요. 2주 동안 해보니까 요 정도 버터가 네. 또 빵 찍어 먹기 참 좋은데, 그죠? 그렇죠. 토스트에 바게트 빵이나 토스트 네. 구워서 네. 가까운 빵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죠? 예. 버터 준비하시고 바닐라 역시 에센스 조금 빠지지 오늘도 않고. 네, 빠지지 네. 않고 바닐라 에센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 설탕은 물량의 설탕을 제가 미리 계량해 놓은 거니까. 네,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설탕이? 예, 설탕은 한 컵이 들어가요. 200g 한 컵이 들어가니까 아. 딱 계량컵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네. 얘를 버터를 크리머합니다. 이렇게 버터하고 설탕이 네. 네, 잘 반죽이 다 버무려졌어요. 됐습니다. 네. 크림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달걀을 넣어줘요. 아유. 예, 달걀은 보통 2개가 들어가는데, 자, 달걀. 네. 태경 씨 전문. 네. 오늘은 왜 이렇게 겸손하게 두 손으로. 달걀도 마찬가지로 실온에 꺼내놨다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냉장고에서 갓 꺼내신 달걀을 사용하시면 네. 버터하고 잘 섞이지가 않아요. 실온에 한번 더. 달걀을 가지고 달걀 2개를 또 잘 섞어주세요. 기본 재료 자체가 버터하고 설탕, 밀가루, 달걀 그 4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자, 기본적으로 달걀이 잘 네, 섞여주시면 반죽이 다 되지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네. 태경 씨, 네. 선생님, 그리고 이게 재료는 다 비슷한데, 네. 먹어보면 맛이 또 다 틀려요, 그죠? 네, 그 그렇죠.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예. 달라져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밀가루. 분량의 밀가루를 네. 체에 쳐서 준비하신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아, 이미 채를 치신 네, 건가요? 제가 예. 준비를 해놨어요. 초를 치시는 아, 재윤 저는 씨. 초를 치는. 자,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갈 때 베이킹 소다를 같이 넣어주세요. 반 티스푼. 반 이분의 티스푼. 티스푼을 계량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날밀가루가 하얀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져서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 네. 믹서기를 사용하실 경우에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좀 너무 질긴 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쿠키 같은 경우는 밀가루 보이지 않을 만큼만 섞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어우. 태경 씨가 많이. 2주 만에, 손놀림이- 그죠? 네. 제가 사실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 이 밀가루가 잘 풀리도록 네. 져서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제가. 아, 태경 씨 좀 잘 하시지. 이거 다 일부러 보이잖아요, 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이 학습이 나쁜 예. 굉장히 네, 중요하시거든요. 나쁜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나쁜 예, 좋은 태경 씨는 예. 나쁜 애.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밀가루가 다 골고루 섞이면은 네. 이때 초코칩 아, 내가 원하는 거 메인. 뭐 제가 한 컵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네. 한 컵이 들어가는지 2컵 들어가는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하시면 네. 많이 넣으시면 돼요. 요것도 나중에 이렇게 쿠키 모양으로 올리기 전에 토핑 조금 따로 더 해도 올리셔도 되는 거죠. 돼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초코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쿠키를 굽기가 힘들어요. 네. 네. 왜냐면 너무 그렇죠. 질기 때문에 네. 오븐에다가 팬에 올릴 때 이게 모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반죽이 된 거를 냉장고에 1시간 이상 두셔서 아. 반죽을 좀 숙성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수저로 떠서 모양을 잡기 좋은 이게 방법으로 항상 쿠키를 드시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빵을 먹기 위해서는 네.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냉장돼 갖고 한 그 초콜릿집이 30분. 나왔어요. 네.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근데 지금 이렇게 정도 드시면 딱딱하게 좀 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좀 나요. 아까처럼 이렇게 죽처럼 많이 네. 이렇게 지른 반죽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굵기를 가진 반죽을 가지고 쿠키를 만드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선생님 그냥 퍼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배 그러니까 아프죠. 익지 않은 밀가루 드시면요.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이 반죽을 수저를 네. 가지고 아, 간단하네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크기로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커다란 쿠키를 네. 먹어야겠다 하신 분은 네. 이만하게 구우셔도 되고요. 네. 뭐 생일날 이렇게 스페셜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쿠키로 이따만하게 그냥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트 모양으로. 그렇죠. 아, 자, 이렇게 로맨티스트네. 수저로 오늘은 예쁘게 조금씩 한번 네. 나가주세요. 네. 이렇게. 저도 한번 잘 만든 것 같은데. 많이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구우면서 펴지니까. 네. 자, 그리고 팬에 반드시 달라붙지 많이 않도록 누르실 필요 없다고. 열에 의해서 퍼지니까 네. 너무 크게 굽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태경 보면 씨가 이만하게 저한테 벌어지죠. 시비 걸어서 못하겠어요, 선생님. 아니요, 맞아요. 어? 여기다가 난 초콜릿 너무 좋아한다. 네. 초콜릿 난 더 먹을 거야. 하시는 아니, 분 뭐, 더 올리시면 돼요. 나는 호두가 좋다. 그럼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얘는 예. 한 50% 정도가 더 부풀어요. 음. 위로 부풀어주고 납작해지고. 옆으로 부풀어주고. 근데 이게 옆으로 퍼지는 거죠, 이 반죽이. 네. 네. 소다를 넣기 녹으면서.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베이킹 소다. 버터가 이게 녹으면서 퍼지죠, 아무래도. 네. 얘를 350도 오븐에서 15분에서 18분을 구워주시면 되는데, 350도. 네. 350도. 만약에 이거 두 개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구우실 때는 네. 네. 20분 이상 구워주시면 아, 되죠. 당연히. 350도로. 네. 네. 자, 네, 선생님. 자, 드디어 네.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와. 아까부터 계속 단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정말 우리 코를 자극했는데. 네. 자, 네. 이 쿠키가 다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옮겨서 드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왜죠? 어느 정도 이게 식지 않으면 부서져요, 옮기면서. 이게 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예, 예. 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 틀에서 그대로 쿨링 다운을 시켜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와. 자, 이렇게 완성된 쿠키를 아, 이렇게 예쁘게 맛있겠어요. 예, 올려놓으시고 예, 간식, 좋은 네. 간식 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 앞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네. 제가 시식을 한번. 네, 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초코칩 쿠키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사먹는 아, 거 저희 태경 씨 너무한다 진짜. 네. 좀 맛을 음미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건 즉각 반응이 오는데요? 바로 맛있어요. 네, 즉각 반응이 옵니다. 이거 진짜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인심 쓰세요. 네, 아. 인심을 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든 거니까. 맛있네. 그렇죠. 바로 즉각 반응이 오는데요. 바로 맛있어요. 네, 아,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알초콜릿이 보이시잖아요. 네. 네. 만약에 아몬드나든가 크랜베리 올리셨으면 네. 크랜베리랑 이렇게 예쁘게 색깔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 틀린 네. 맛으로. 네, 네. 네, 오늘도 성승은 선생님 모시고 맛있는 초코 쿠키 만들어 봤는데요.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네. 빵빵한 레시피 또 네. 다른 모습으로, 맛있는 메뉴로, 빵으로. 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타운 투게더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아쉬워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세월 타령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때가 때인 만큼 예, 여러분들 예. 많은 생각이 드시겠죠? 네. 저희 K타운 투게더가 여러분의 편안한 네. 사랑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저희는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안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